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년 동안의 AI 발전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자료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1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시간상의 문제로 인하여 정말 엑기스만 추려서 알짜배기만 모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올해의 AI 발전을 확인해 보고 2025년의 흐름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와 영상 두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이미지 부문입니다. 2024년에는 미드저니의 업데이트가 특히 많았습니다. 먼저 버전 6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버전 6부터 이미지가 좀 더 사실적이 되었고 업스케일 할 때 서브틀과 크리에이티브로 나뉘어졌습니다. 6월에는 미드저니의 인페인팅 기능이 추가되었고 니지6가 업데이트되었고 스타일 레퍼런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특히 스타일 레퍼런스는 프롬프트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적용하고 싶은 스타일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3가 출시되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3는 이미지 품질이 많이 좋아졌고 텍스트에 대한 표현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디오그램 1.0 버전이 등장합니다. 이미지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데 특히 텍스트 표현이 뛰어나다는 평을 많이 받아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3월에는 미드저니에서 캐릭터 레퍼런스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캐릭터 레퍼런스는 가중치 값을 조절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월에는 구글 이미진 2에서 프롬프트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GIF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드저니에서 스타일 레퍼런스에 랜덤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랜덤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의도치 않은 새로운 스타일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5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 발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림판에 낙서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6월에는 미드저니의 퍼스널라이제이션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은 프롬프트 입력 시 발생하는 공백을 사용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채우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본인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기능이었습니다. 6월 말에는 스테이빌리티 CEO가 프롬 아카라주로 바뀌고 7월에는 그동안 비난이 많았던 스테빌리티의 라이선스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무료에서도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었고 연간 수익이 100만 달러 이상일 때만 유료를 사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그니픽 AI에서 리라이트 기능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리라이트 기능은 이미지의 구도와 포즈 등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배경과 조명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매그니픽 플러그인을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포토샵 안에서 매그니픽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은 정말 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드저니가 6.1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미드저니는 6.0에서도 훌륭했지만 6.1이 되면서 퀄리티가 대폭 향상되었고 이미지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블랙 포레스트의 플럭스가 출시됩니다. 출시되자마자 랭킹 리더보드를 씹어먹으면서 모든 사용자들이 주목하는 AI 모델이 되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매우 사실적이고 AI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손가락 표현도 오류가 많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표현도 꽤 정확한 편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구글의 이미진 3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미진 3 또한 매우 사실적이고 퀄리티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눈높이는 이미 플럭스의 퀄리티에 맞춰져 있어서 훌륭한 퀄리티는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의 마무리로 이디오그램이 2.0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이디오그램 2.0은 랭킹 리더보드에서 플럭스와 거의 비슷하게 점수를 받았고 퀄리티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이디오그램에서 제공하는 컬러 팔레트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8월에는 정말 거대 공룡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메이저 AI 기업들이 모두 업데이트를 출시하면서 이미지 생성 AI의 전체적인 눈높이에 큰 변화가 발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플럭스는 1.1%를 출시합니다. 새롭게 출시한 모델은 바로 랭킹 리더보드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플럭스 1.1%는 이전 모델 대비 최대 6배 빠른 생성 속도와 향상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하고 최대 2K 초고 해상도의 이미지를 지원할 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또 어도비 맥스 행사가 있었죠. 저는 이 행사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기술은 일러스트의 턴테이블이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그려진 2D 이미지를 회전하여 그리지 않은 다른 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10월의 마지막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3.5 버전의 업데이트로 마무리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3.5 버전이 되면서 더욱 사실적이 되었고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도 또한 향상되어 이미지의 색상과 위치를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는 이렇게 플럭스, 이디오그램,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구성으로 4대 천왕 구도로 굳혀지나 했는데 11월에 갑자기 랭킹 리더보드에 정체불명의 레드 판다가 나타나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버립니다. 레드 판다라는 이름 때문에 중국 회사라는 추측도 많았지만 레드 판다의 정체는 리크래프트라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AI 디자인 회사였습니다. 리크래프트는 웹의 캔버스 형태의 공간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미지들은 모두 매우 사실적이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목업 이미지에 이미지를 적용하는 기능까지 지원하여 매우 편합니다. 그리고 플럭스는 툴즈를 출시하였습니다. 툴즈에는 총 3개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 기능은 인 페인팅과 아웃 페인팅을 진행할 수 있고 컨트롤 넷에는 캐니와 뎁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툴즈의 레덕스 기능은 이미지를 베리에이션하고 리스타일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미드저니는 패치워크 기능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패치워크는 협업할 수 있는 무한 캔버스입니다. 패치워크에서는 일관된 캐릭터 설정을 유지하고 세계관과 기타 요소들을 스토리텔링에 가져오기에 매우 용이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미드저니는 무드보드를 또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무드보드는 새로운 모델 개인화 시스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다중 개인화 모델을 지원하고 빠르게 설정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올 한 해 동안의 AI 이미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영상 AI 부문입니다. 2024년의 첫 시작은 피카랩스의 웹 서비스로 시작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고작 이런 3초짜리 영상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단지 AI가 영상을 생성한다는 자체로도 우리는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1월 말에 런웨이 젠2에서 모션 브러쉬를 선보이게 됩니다. AI는 랜덤성이 굉장히 강한데 브러쉬를 이용하여 영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모션의 방향과 속도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2월부터 조금 영상다운 영상을 생성하는 AI가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스테이빌리티 영상 AI SVD 1.12 API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짧고 영상의 해상도도 크지 않고 초당 프레임도 6프레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정상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영상들이 생성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된 소라 AI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그잼플 영상만 공개했는데 전 세계의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소라 AI는 움직이는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하도록 트레이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1분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초, 5초짜리 영상을 생성하면서 감탄하고 있었는데 1분짜리 영상인데 퀄리티도 너무 좋고 물리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모션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출시된 AI들은 모두 소라 AI와 비교하게 되는 영상 생성 AI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출시되는 AI들은 꽤 부담되겠죠? 다음은 피카 AI에서 립싱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피카 AI의 립싱크는 기존 영상에 립싱크를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알리바바 그룹에서 공개한 이모 포트레이트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보다시피 노래하는 표정 연기가 고음의 영역에서는 눈을 감는 디테일까지 보여줍니다. 이모 포트레이트의 놀라운 점은 이미지에 오디오를 적용하면 오디오의 느낌과 분위기를 모두 살려서 표정과 머리의 기울임 등을 모두 자연스럽게 연출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LTX 스튜디오입니다. LTX 스튜디오는 이름처럼 한 편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작 도구입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배역을 생성하고 배역들이 시나리오에 맞게 연출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하이퍼 AI입니다. 하이퍼 AI는 텍스트 투 비디오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지 투 비디오는 퀄리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영상을 보든 소라 AI와 비교하게 됩니다. 다음은 헤이젠 아바타입니다. 헤이젠은 정말 다양한 아바타를 제공하고 매우 자연스러운 립싱크 영상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바사원이라는 립싱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So, sometimes nothing happens and sometimes everything happens all at once and you just gotta deal with it. 바사원의 진짜 놀라운 점은 음성이 입력되면 실시간으로 립싱크 영상을 생성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립싱크와 동시에 시선 처리도 컨트롤할 수 있고 표정도 함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케라 AI에서 두 개의 이미지를 블렌딩하여 재밌는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두 개의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은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기상천외한 영상은 수많은 릴스를 유행시키고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쇼츠 영상들이 올라왔었습니다. 6월에도 영상 AI에는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에서 클링 AI를 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다른 영상에 비해서 인물과 물체의 형태 유지도 잘 되고 물리 법칙도 잘 적용된 것 같아서 많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클링은 중국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었지만 클링이 빠르게 글로벌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툰크래프터입니다. 툰크래프터는 애니메이션의 첫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을 제공하면 중간 과정을 생성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 전환 과정이 아주 부드럽게 연결되어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만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을 주면 자동으로 채색을 적용하여 주는 기능도 너무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픽스벌스에서 매직 브러쉬 기능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결과 영상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지만 기존에 없던 기능이 아니어서 크게 신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마 AI의 드림 머신이 출시되었습니다. 루마의 드림 머신은 형태 유지도 잘 되고 물리 법칙도 잘 적용되었고 프롬프트의 이해와 표현도 매우 좋습니다. 클링 AI에 이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영상 AI가 나올 때마다 소라 AI가 빨리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7월에는 지금까지 출시된 AI 중에서 가장 정점을 찍은 런웨이 젠3가 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AI 영상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았고 처음으로 AI가 만든 영상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촬영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런웨이 젠3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입니다. 10초짜리 영상 하나를 생성하는데 거의 3,000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LTX 스튜디오에서 비전즈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LTX 스튜디오는 영상을 클립 단위로 생성한 다음 합쳐서 한 편의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컨셉을 바꾸고 싶을 때는 컨셉 이미지를 넣으면 한 번에 모든 클립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포트레이트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는 이미지를 사실적인 얼굴 표정과 움직임이 있는 애니메이션 비디오로 변환해 줍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는 움직임, 표정, 감정, 심지어 목소리까지 일치시킬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8월에는 메타에서 시그먼트 애니싱 모델 2를 발표하였습니다. 샘2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추적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영상에서도 사물을 끊김없이 추적이 가능하고 심지어 추적하는 사물을 메모리에 저장해두고 있어서 화면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도 추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루마의 드림 머신이 6월 베타 공개 이후에 2달 만에 1.5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1.5 버전은 사실감과 동작 추적이 훨씬 향상되었고 영상 내에서 글자를 생성하는 타이포그래피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영상을 5초의 길이로 무한 반복하여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에 또 한 번 중국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미니맥스라는 중국 회사의 하이로라는 영상 AI가 주목을 받게 되는데 매우 현실감 있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영상 결과물을 생성해 주어서 저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 AI답게 처음에는 중국 이외의 나라의 전화번호로 로그인하기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빠르게 글로벌 사이트가 오픈되면서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마 드림 머신이 또 한 번 1.6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1.6 버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카메라 컨트롤 기능이 추가된 점입니다. 그리고 런웨이 젠3 알파에서 비디오 투 비디오 기능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컨셉이나 스타일을 지정하고 가중치를 설정하면 구도와 모션은 동일하지만 완전 다른 스타일의 비디오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지만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또한 클링 AI도 1.5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5 버전은 이전 버전보다 퀄리티가 훨씬 향상되었고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도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모션 브러쉬 기능도 추가되어 더욱 쉽게 영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피카 AI가 1.5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5 버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펙트 추가 기능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 쇼츠 혹은 인스타 릴스에서
이런 유사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정말 많은 밈이 만들어지고 또 업로드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할로윈 시즌을 맞이하여 할로윈에 특화된 이펙트 기능도 추가되었었죠. 그리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비디오가 출시되었습니다. 상업적으로 안전한 라이선스 콘텐츠를 이용하여 학습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직 완전 공개는 되지 않았고 웨이트리스트를 받아서 허락된 인원에게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퀄리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0월의 마지막 정점을 찍은 AI는 런웨이의 액트 1이라고 생각합니다. 액트 1은 비디오와 음성 퍼포먼스를 입력하여 매력적인 영상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 가시죠. You really think you can just walk away from all this? I have to. There's no other choice. There's always a choice. You just don't like the alternatives. What would you have me do? Stay? Just watch it all crumble around me? 정말 훌륭하지만 런웨이는 역시 너무 비쌉니다. 11월에는 하이퍼 2.0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전 버전에 비해서 퀄리티가 다소 향상되었지만 제 기준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손쉽게 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더 다이나믹스의 애니메이트 3D 씬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는 영상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립싱크 AI입니다. X 포트레이트 2입니다. 표정 영상 하나와 얼굴 이미지 하나만 있으면 표정 연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최근 업데이트된 런웨이의 액트 1과 비교해도 훨씬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웨이가 또 한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익스펜드 비디오입니다. 이 기능은 기존의 비디오를 아웃페인팅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확장된 영역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원래부터 있던 영역처럼 보이네요. 2024년 마지막 달에는 정말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 텐센트에서 훈웬이라는 영상 생성 AI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허깅페이스 혹은 깃허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퀄리티도 좋고 로컬에서 생성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을 평가할 때 비교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라 AI가 출시되었습니다. 역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대했던 만큼 엄청 퀄리티가 좋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라 영상이 처음 공개되던 시기와 다르게 현재는 많은 영상 생성 AI들이 있고 또 출시 시기가 많이 늦어졌지만 소라 AI는 역시 다른 AI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구글도 경쟁에 뛰어듭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BO2를 공개하였습니다. 잠깐 영상들을 한번 볼까요? 누가 이런 영상을 AI가 생성했다고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AI가 생성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실제 영상인 줄 알고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강아지가 물에 뛰어든 다음 물에서 생기는 파장에 의한 빛이 수면 아래 바닥에서도 표현되는 건 정말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표현은 다른 AI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소라 AI보다 구글의 BO2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피카 AI 2.0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번 피카 AI 2.0에서는 인물과 장소 그리고 의상을 각각 따로 지정해주면 모두 한 편의 영상에 표현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는 회사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링 AI도 1.6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1.6 모델은 이전 모델보다 더 다이나믹한 결과물을 생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물과 오브젝트의 형상은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BO2를 보고 왔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AI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AI가 영상을 생성한다는 사실에도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1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AI는 이만큼이나 발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또 어떤 AI가 새롭게 선보여질지 매우 기대되고 또한
너무 빠른 발전에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제 채널을 아껴주시고 또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